18만 금속노조 조합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금속노조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맡은 박수철입니다. 금속노조는 11월 1일 선거 공고를 시작으로 11기 조합임원 및 지부임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시작됩니다. 지난 시기 촛불혁명으로 정권 교체를 하였지만 문재인 정권이 초기 표방했던 노동존중 사회는 그 빛이 바랜 지 오래입니다. 반면에 재벌을 비롯해 벌써 청산해야 할 적폐는 아직 사회 곳곳에 기득권 세력으로 활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투쟁이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한국 제조업의 퇴락과 구조조정, 수출 규제로 과거 식민지 재행을 덮고자 하는 아베의 도발, 경색된 북미 협상과 남북관계, 미국의 방위비 정액 요구와 내정 가습 등 전반의 엄중한 정세도 민중들과 연대투쟁, 사회대개혁 투쟁에도 눈을 돌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제11기 임원선거는 노동 존중받고 노조할 권리와 총고용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며 산별노조로서 사회적, 역사적 책무와 역할을 다하기 위해 투쟁하는 지도부를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18만 조합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금속노조 지도부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후보 등록 공고를 시작으로 11기 금속노조를 가장 선두에서 투쟁으로 이끌어갈 후보들이 현장으로 찾아갈 것입니다. 각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치열하게 토론하여 주십시오. 조합원 여러분의 손으로 11기 금속노조를 이끌어갈 강력한 지도부를 선출하여 주십시오. 금속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 관리에 있어서 강력한 권한과 집행으로 책임지는 선거, 조합원 중심의 원칙적인 선거 관리를 핵심 기조로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11기 임원선거가 엄정 중립, 환경 조성하고 부정선거 원천 차단하며 역대 가장 공명정대한 정책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의 핵심 기조와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8만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무한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바탕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관심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8만 금속노조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금속노조 중앙선관위 위원장 박수철입니다. 금속노조 중앙선관위는 18만 조합원들이 함께하는 선거와 공명정대한 선거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일 정책 토론회는 위원장 후보를 포함해서 양 후보 측 2명씩 참석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참석한 후보자는 기호순으로 본인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째 후보 소개하십시오. 예, 18만 조합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11기 선거에 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기호 1번 김옥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1번 수석 부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김용화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음은 기호 2번 측 소개하십시오. 네, 금속노조 18만 조합원동지 인사드리겠습니다. 11기 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기호 2번 이양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무기력을 끝장내자 기호 2번 사무처장 후보 이선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18만 금속노조를 위해서 출마하신 양 후보 측에 뜨거운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정책 토론회 진행은 네 가지 형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위원장 후보 기조 발언으로 후보당 3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통 질문으로 중앙선관위에서 질문한 내용에 정해진 순서대로 후보당 3분 이내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후보자 간 상호 토론 방식으로 각 후보는 상대 후보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질문과 답변, 반론, 재반론 형태로 진행하며 각각 2분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석한 네 분의 후보님 마무리 발언입니다. 각 2분 내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조 발언 순서에 의해서 기호 2번 이양식 위원장님 후보님 기조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8만 금속노조 조합원 동지들, 2006년 금속 산별노조로 전환을 하고 13년이 지났습니다. 4만의 금속노조는 헌신적이고 선도적인 투쟁을 통하여 산별노조의 토대를 만들고 주 40시간 노동제 쟁취를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15만 금속노조가 되었을 때 조합원들은 더 큰 산별노조, 더 큰 투쟁을 하는 산별노조를 기대하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금속노조 현실은 어떻습니까? 조합원들은 금속노조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 간부들은 자신감에 차 있는지, 자본은 금속노조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조합원들은 금속노조에 무관심해지고 간부들은 현장의 투쟁에 지쳐있고 자본은 금속노조를 투쟁하지 못하는 집단,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노조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한국노동운동의 현실이 조합원의 요구에 기초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산별노조를 모태로 하여 보고 경험과 이론을 가져다 와서 우리 현실에 억지를 맞추려고 하고 있고, 교섭과 투쟁은 조직의 운영 또한 형식적이고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무기력과 패배주의를 끝장내야 합니다. 지도부터 먼저 현장의 요구를 관철하고 귀 기울이며 조합원의 의지를 조직하는 것, 그것부터 새롭게 출발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선 이후에 노동자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노동조합을 만들고 자신의 권리 찾기에 나서고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투쟁에 나설 때 우리의 지도부가 올바른 투쟁 기조로 올바른 투쟁을 조직하고 제시한다면 그 투쟁은 진심적으로 조합원 가슴 속에 가져갈 것이고 위력적인 산별투쟁을 조직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무기력을 끝장내고 금속노조가 세상을 바꾸는 투쟁으로 힘차게 일어서야 합니다. 조합원이 주인되는
새로운 시대에 현장에서 투쟁을 일구어온 새 인물 이양식, 김유철, 이선임이 승리하는 금속노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기호 1번 김호규 위원장 후보님 기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만 조합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10기 위원장으로서 11기 위원장 후보로서 18만 조합원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11선거에 현장을 하는, 교육을 하는, 지역을 하는 김호규 수석부위원장 후보 김용화, 사무처장 후보 정원영 동지와 함께 다시 한번 조합원들 가슴속에 금속노조가 분명히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출마하기까지 여러 날을 개인적으로는 고민도 했습니다. 지난 금속노조 3기, 4기 연임한 바가 있고 대공장이 결합된 이후에는 제가 처음으로 재출마하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제가 재출마를 하게 된 결정적인 마음의 다짐은 지난 2년 동안 미처 다하지 못했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비판과 반성으로 새롭게 금속노조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그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자신 있게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산별노조 발전전략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과 학자와 간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1년차 때 보고도 드렸고 2년차 때 보고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핵심 요지는 이제 더 이상 사만 시절에 만들어 놓은 금속노조가 18만, 20만, 30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내실 있게, 보다 과감하게, 보다 정교하게 금속노조를 새롭게 재건축,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가 출마한 이유입니다. 10기 동안 금속노조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장기투쟁 사업장에 대해서 75베타 새들도 살지 않는 파인텍 투쟁의 담당 부위원장과 함께 특히 충남 지부장과 함께 온갖 어려움이 있었지만 합의를 이끌어냈고 얼마 전에는 금속노조 6층에서 파인텍지의 단체 협약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13년 동안 기타를 만들던 노동자들이 공장이 아닌 현장에서 피눈물을 흘렸을 때 두 손 잡고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교섭도 진행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지만 어쨌든 단식과 투쟁과 교섭으로 콜텍 아쉽지만 콜텍만 정지하고 아직도 콜텍은 싸우고 있습니다. 또한 동지 여러분들이 연대와 지지로 함께 투쟁 전선을 만들었던 36명의 사고와 자살자들이 있던 쌍용차 지부 어렵지만 합의시켜서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46명의 해고자들도 2020년 1월 휴가 이후 복직하는 거로 약속한 만큼 마지막 복직 절차까지 위원장으로서 챙겨보겠습니다. 또한 교육연수원 지난 1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논의와 수기를 거쳐서 마침내 대의원들의 과감한 결단으로 교육연수원에 첫 삽을 트는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점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과는 조합원들에게 현장을 다니고 조직하고 교육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느꼈던 많은 점들을 직설적으로 금속노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조합원들과 나눴던 수많은 교육과 수련회가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사무처 운영에 있어서 다소 위원장이
전체를 아우르지 못했다는 평가도 겸허히 수고하겠습니다. 이제 금속노조의 성과는 성과대로 금속노조에 남기고 부족한 점은 제 부덕의 소치로 받아안고 11개에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풀어내겠습니다. 현장을 하는 김호규, 교육을 하는 수석부위원장 김용화, 30년 현장에서 함께 기울었던 정원영, 이 셋이 11개의 안정적인 지도력을 형성해서 금속노조가 더욱더 희망과 발전으로 논의될 수 있고 현장 조합원, 대의원, 중앙위원회, 중집, 상집 임원들 거치면서 하나된 18만을 뛰어넘어 20만 시대를 열어제끼고 30만 목표로 더욱더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금속노조의 새로운 기풍을 잡을 수 있도록 기호 1번 위원장 후보 동지들과 함께 새로운 금속노조의 희망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18만 조합원 동지 여러분, 한 표 모여주시는 게 저의 당선의 개인적인 의미를 뛰어넘어 금속노조를 더욱더 단단하고 정교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귀중한 한 표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두 분의 기조 발언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금속노조 발전을 위해서 최선봉에 서겠다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순서는 공통 질문으로 총 4가지의 질문에 후보자님은 3분 내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3분 내의 답변은 두 분 중에 누구나 가능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속노조는 10기 2년의 기간 동안 조선업종, 한국GM, 금호타이어 등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투쟁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정세를 보면은 2020년부터는 미래차 관련 대미관세 등의 여파로 자동차 부품사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의 광풍이 더욱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속노조의 수장으로서 10기 구조조정 투쟁의 평가와 이후 11기 투쟁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호 1번 김호규 후보 측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문제 가장 가슴에 남는 화두입니다. 금호타이어 10분 교육하기 위해서 왕복 6시간을 내려갔다 올라온 적도 있습니다. 한국GM 굴레벌 GM의 횡포를 막아내기 위해서 철야 농성을 제안했고 한국GM 조립 사거리에서 철농도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2018년 1월 14일 18년 투쟁 선포식 할 때 영하 17도의 추운 한파를 뚫고 성동조선, SX조선 노동자들이 자기네들이 만들었을 법한 모형 배를 끌고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청와대까지 진격한 투쟁도 기억납니다. 아쉽고 부족하고 못한 점도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10기 지도부의 판단보다는 구조조정 싸움이 원칙적으로 투쟁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한편으로 조합원의 생존권을 위해서 조합원의 일터를 지켜내기 위해서 뭔가 뚫어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 전 성동조선이 3차례 유찰됐다가 4번째 만에 끝내 파산을 당하지 않고 그나마 입찰되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무급집에 밖으로 쫓겨난 수많은 노동자들이 특히 얼마 전에는 성동조선 한 노동자가 대우조선에서 일하다가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가족의 아픔을 뛰어넘어서 2천만 전체 노동자가 이제는 누구든지 구조조정을 당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경제 상황으로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조선업종에는 대우조선을 비롯한 거제 통영고성 또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울산이 이미 지난 2년 동안 3만 명의 노동자들이 없어지는 유례 찾을 수 없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조조정 문제가 상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제 금속노조는 가장 중요한 구조조정의 원칙은 조합원을 분명히 우뚝 세우고 사전 개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동지향적, 노동 중심을 분명히 세우는 산업 개입 전략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조선업종, 철강, 자동차까지 이어지는, 특히 자동차는 부품사 문제까지 있는 만큼 사전 개입을 통해서 조합원과 함께 구조조정이 더 이상 조합원의 아픔으로 다가가지 않도록 착실하고 조직적으로 사업장, 지부, 노조 구조조정 대책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조조정 투쟁을 전개하고 챙겨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기호 2번 이양식 후보 측 답변 바랍니다. 네, 10기 집행부 시절에 구조조정 가장 중요한 것은 꼽는다면 한국 GM 군산 폐쇄 투쟁과 조선업종 구조조정 투쟁입니다. 한국 GM 군산 공장 폐쇄 투쟁은 초국 자본의 GM의 자본 철수가 본격화 되면서 향후 몇 년 내에 창원과 부평 공장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일이기도 합니다. 한국 GM의 자본 철수는 한국 GM 노동자뿐만 아니라 부품사, 주변에 둘러싼 인천 지역 전체를 노동자의 고용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산업입니다. 정부와 노동조합의 양보 교섭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시기를 늦추고 교섭의 내용들을 조금씩 완화한다고 해서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문제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GM, 금속노조, 민주노총까지 전체가 이 외투자본에 대해서 투쟁 저지선을 치고 결사투쟁으로 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산업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시적인 조선경제 침체가 조선시장의 관리경을 가져왔고 그것을 통해서 일시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국 자본과 정권은 인력 구조를 강행한 것은 정부의 명백한 정책적 오류입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고통 증가이고 현대 재벌에 대한 특혜입니다. 현대중공업 지부가 결사항전 의지로 지역과 함께 조합원들의 물러서지 않는 투쟁을 준비하고 파업 대우를 유지했습니다. 지역의 여론 또한 지역의 다른 노동조합 또한 전체가 이 투쟁을 의무지지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금속노조는 이 투쟁을 엄호하고 선도하지 못했습니다. 금속노조가 현대중공업 투쟁에 집중하고 여론을 선도하고 총파업 전선을 펼쳤더라면 이 투쟁은 울산을 넘어 전국적 조선의 희망 투쟁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구조조정 투쟁은 누구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자본과 산업의 대립점입니다. 그 투쟁을 함께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노동자임을 인식하고 금속노조가 전체 조합원의 투쟁에 구조조정 투쟁에 나서고 이 투쟁을 대정부 투쟁으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구조조정에 내몰리고 우리의 고용은 빼앗겼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투쟁에 관련해서 국가산업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투쟁의 전선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속노조는 중앙교섭과
지부 교섭을 중심으로 투쟁과 교섭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완성사, 조선소 등에서 중앙교섭 참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룹사 교섭 등 새로운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기에서도 현대차 그룹 산하 철강 5개 교섭이 진행되고 있고 모비스, 비정규직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등 소위 초기업 단위 교섭이 진행되거나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각 후보 진영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기호 2번 이양식 후보 측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속노조는 산별 완성 이후에 한 10여 년 동안 산별 교섭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기 위해서 많은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산별 교섭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본질이 뭔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본질은 자본과 재벌이 산별노조에 대한 어떠한 인정도 없고 그게 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른 어떤 대책을 가지고 산별교섭을 돌파하려고 하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기존의 중앙교섭조차 이게 참가하는 사업장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최근에는 60여 개로 줄어들고 있고 지역 집단 교섭 관련해서도 지역별로 편차는 있겠지만은 일부 지역에서는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이것은 본질적인 방향을 새롭게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기 때 진행되었던 노사공동위원회도 구두 합의 등으로 이제 포장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은 결과적으로 재벌들에게 산별교섭에 대한 면죄부를 준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별교섭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다른 왕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금 조합원의 요구에 기초한 투쟁을 일구는 것 그리고 재벌을 향한 투쟁을 재조직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산별교섭을 쟁취하기 위한 기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으로는 산별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재벌에게 정확한 그 잣대를 들여대고 투쟁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로 총수일가 사익을 추구하는 데 반대하고 고용을 보장하는 문제 그리고 원하청 불공정 거래를 건절하는 문제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 산업 발전을 위한 재벌의 책임 등을 물어서 조합원의 요구에 근거한 재벌 투쟁을 전면적으로 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8만이 함께하는 반재벌 투쟁을 기본으로 하되 두 번째로는 다양한 업종별 교섭과 사업장 단위의 공동투쟁 역시나 활발하게 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투쟁으로 돌파할 수 있는 단위 같은 경우는 특히 중소사업장 단위 같은 경우는 집단교섭을 강화하고 투쟁으로 돌파하는 전력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고 철강 등이나 이렇게 업종교섭이 이미 초기업 단위로 진행되고 있거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공동의 요구,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에 기초한 공동의 요구를 근거로 투쟁을 조직하면서 대중적으로 이 사업들을 진행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교섭, 틀의 메인 교섭에 정해져 있을 것이 아니고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도와 투쟁을 통해서 근본적으로는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 투쟁 전략을 가지고 산별교섭을 쟁취하는 전략 세 판을 짜야 된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삼중교섭 체계의 문제 지역에서는 매우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교섭 틀을 바꾼다고 저는 교섭이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실은 교섭 시스템을 바꾼다고 해서 자본이 나올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자본을 끌어안칠 수 있는 투쟁 전략으로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투쟁 전략으로 산별교섭을 새롭게 시도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기호 1번 김호규 후보 측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 노조로 전환하는 방식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역사적인 성과입니다. 다만 조직 체계는 산별 노조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교섭 체계는 집단 교섭, 중앙 교섭, 사업장 교섭으로 삼중 교섭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아직까지는 사업장 단위의 단체 협약에 훨씬 더 조합원의 관심과 집중도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2001년
사만 시절에 3만으로 출발했던 사만실의 금속노조가 초기 중앙교섭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대공장이 빠진 상태입니다. 아마 그때도 금속노조의 큰 예를 들면 두산중공업 비롯한 큰 대기업들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2006년도 대공장들이 산별전환에서 금속노조에 들어온 이후 더욱더 이런 부분들이 집중되기보다는 이완됐던 현상은 분명히 10기 집행부뿐만 아니라 6, 7, 8, 9, 근 10년 동안 이어왔습니다. 이제 교섭체계의 중심성을 갖는 건 필요하지만 일단 쪽수를 늘리는 조직 확대 전략이 지금으로부터는 어떤 게 먼저냐는 걸 논쟁하기보다 동시에 집중해야 될 규모가 필요합니다. 이제 18만 규모로 제가 임기 동안 지부장님과 함께 약 2만 명 이상 늘렸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산업의 제조업의 대표 자격으로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자본의 입장에서 발표된 우리는 아직 소수입니다. 저는 교섭을 중심에 잡고 지부 중심으로 다양한 업종까지 기호 2번에서 얘기한 거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직 확대 전략을 더욱더 중심에 져서 우리 양적인 걸 늘려내야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투쟁 전략 기본적으로 짜야 됩니다. 특히 최근에 조직 확대 사업으로 들어온 많은 사업장이 전국적인 사업장이 많습니다. 제 아픔이었고 또 그동안 어려운 점이 있었던 판매연대도 결국은 한 대리점 문제가 아니라 곰박 말씀하신 현대차 그룹을 대상으로 현대차 자본을 대상으로 한 싸움을 해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섭틀은 각 대리점마다 교섭틀입니다. 집단 교섭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투쟁의 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서울 지부에 전국적인 사업 단위의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런 초기업 단위, 현대 위와 같은 또 그런 자본, 특히 올해 저희는 유의미한 실험을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오지의 교섭과 투쟁입니다. 지난 13일 자체 5개 지의 합동 대의원대를 거쳐서 교섭은 중단하고 새롭게 끝내놓고 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 부분들을 잘 살려내는 게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별교섭 문제, 교섭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조직 확대를 통해서 투쟁을 중심으로 산별교섭을 뚫어내는 게 금속노조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은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노동자 정치 세력화는 이유를 불문하고 실패한 상태에서 현재 다양한 형태로 정치 세력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2020년에 어떤 방식으로 총선을 치루어야 할지, 또한 노동자 정치 세력화는 어떻게 만들어내야 할지 후보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호 1번 김호규 후보 측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0년 총선에는 노동 중심성의 선거 방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함께 만들어가는 제2의 정치 세력화 부흥운동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부분에서의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총선에서 실제 우리 노동자 정치 세력화가 이루어지는 경로를 보면 비례대표와 지역 노동자 밀집 지역에서의 지역 선거구 돌파입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나 노동자 밀집 지역의 후보들을 우리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는 노동자 후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속노조는 그렇게 만들어진 후보에 대해서 정책 지원을 통해서 그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여 우리 노동조합의 국회 입법 활동을 선도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정당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지점은 진보정당의 다름과 차이가 현장의 분열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노동자 정치 세력화 운동은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두 번의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각각의 정치 세력들이 각자 도생을 통해서 전체적으로는 진보 정치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총연맹은 어떻습니까? 우리 민주노총은 현재 정치위원장이 공석입니다. 실질적으로 정치 방침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의 진보 정치, 노동자 정치 세력화 운동에 대한 진단과 미래의 로드맵을 확실히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속노조의 방향은 민주노총과 함께 제2 정치 세력화 부흥운동의 전략을 고민하고 짜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기호 2번 이양식 후보 측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노동자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는 저는 정리해고법 통과 때부터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금 올리고 복지 개선해놔 봐도 해고되면 정말이지 이건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지금도 여전히 우리 노동자들의 삶을 바꾸고 근본적으로 우리 노동자들을 지켜낼 수 있고 노동자 이익을 대변하려면 정치 세력화 이거는 아무리 어려도 반드시 강조해야 될 사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노동자들이 실제 노동자 스스로를 조직하고 정치 세력화해서 사회 안전망을 만든 다른 사례 같은 경우는 해고가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살인이 아니고 거기서는 다른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이야기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노동 존중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자 정치 세력화 전략은 정말이지 우리 노동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서는 분열되어 있는 우리 진보정당 속에서는 이전처럼 배타적 지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총선에서는 오히려 철저하게 노동계급의 요구를 앞세우고 노동 존중 국회를 쟁취하는 것 이것을 목표로 세우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은 우리 임금을 마음대로 깎겠다고 하는 정당 주휴수당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정당 그리고 노동법 개혁의 최선봉장 최대 노동 적폐 세력인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투쟁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재벌 존중 정책으로 오히려 회귀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이미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절대 이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노동개혁 저지 등 노동자들의 가장 절박한 요구에 맨 앞장서서 투쟁하는 선거를 치르는 진보정당 후보에게 무한한 지지와 함께하는 투쟁을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구가 하나 있는데 복수로 진보정당 후보가 출마했을 경우는 그 후보를 단일화시키기 위한 노동조합 차원의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단일 후보가 되었을 경우는 온갖 지지와 응원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동조합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여 최근 들어서는 이런 경향이 가끔씩 보여서 정말 우려스럽던데요. 진보정당이 현실적 정치 지형하고 국민의 지지 기반을 넓힌다는 이유로 노동 중심, 투쟁 중심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간혹 보곤 합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민주노총이 강력하게 견인하고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총선을 치르고 난 이후에는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민주노총 내에서 폭넓은 토론을 통해서 진보정당 운동, 다시금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 운동, 노동자들이 진짜 존중받는 세상을 위한 진보정당 운동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토론들을 활발하게 벌이고 대응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 존중 시대를
우리 손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통 질문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질문은 전국 노안 간부들의 의견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최근 노안투쟁, 생명, 안전투쟁은 전 사업장의 간부가 만들어가야 하는 투쟁임에도 노안 간부들만의 투쟁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투쟁을 노안 간부만의 투쟁이 아닌 전 조직적 투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현재 선거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노안 간부들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 투쟁과 살인 기업 처벌법 제정을 위해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투쟁 역시 전 조직적 투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호 2번 이양식 후보 측에서 답변 바랍니다. 예, 오늘도 산업재해 관련 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안전 영역은 조합원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사업장이나 전사적인 범위에서도 우리 노동조합이 자본과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위에 있는 영역입니다. 또한 노동안전 보건 문제는 구의역 참사나 김용균 열사 사망 사건에서 확인되었듯이 다른 사업장의 안전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 하청을 통한 위험의 외주와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자의 보호안전장치 마련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문제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노동안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 노동자들의 인식, 조합의 인식부터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 내에 산업안전부서, 단위사업장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서의 일부 조직들이 집중되는 사업으로 편중되어서 노동조합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시급한 문제라서 이것을 전하는 시각부터 우선돼야 됩니다. 해마다 진행되는 4월에 진행되는 산재 추방 행사가 4월에만 집중될 것이 아니라 전체 조직원, 조합원, 전 조직적 교육과 전체 행사, 기획, 투쟁을 병행한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노동안전의 문제는 단위사업장 문제, 경제주의적 시각을 넘어서서 자본의 탐욕에 더 이상 우리의 목숨과 안전, 노동자의 희생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화되어야 되고 노동조합 중심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안전 활동을 단위사업장 산업재해에 대한 사후 대응, 보상 문제 환전하여 그것은 안전과 목숨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고 자본의 더 이상 이익 구조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 우리의 목숨을 지키는 전사회적 노동 존중, 기쁨을 실현하는 중요한 문제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면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살인기업 처벌법 제정, 투쟁은 이제 더 이상 산업안전에 담당하는 동지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조의 중심적 투쟁 기조를 잡고 전국적 사회적으로 쟁점을 만들어내고 집중투쟁을 만들어서 다가오는 총선, 대선, 쟁점 투쟁을 통해서 우리의 외주화 문제나 비정규 확산 문제와 더불어 이것을 막아내는 사회적 전체 투쟁으로 전환하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동자의 권리와 목숨, 안전, 자본의 이익, 자본 체제를 타격하는 투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기호 1번 김호규 후보 측에서 답변 바랍니다. 제 오른쪽 가슴에 보면 세월호 노란 리본이 있습니다. 선거 기간 어떤 컨셉으로 할까 하는 의미에서도 달아봤고 오늘 노안투쟁 관련된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과 기업 살인 처벌법에 관련된 문제하고도 연동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위험의 외주화나
중대재해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 사회적인 경각심을 알려낸 게 저는 세월호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기업살인법을 포함한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을 만드는 문제의 핵심은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순을 교육해야 됩니다. 노안 담당자들만의 사업이 아니라 전체 수업으로, 전체 상황으로, 우리의 과제로 만들어내기 위한 중심적인 사업으로 잡아야 될 필요성을 저는 분명히 제시하겠습니다. 한 예로 지금 12월 이 한파의 광화문 광장에서 대시민 여론전을 대책위 중심으로 농성하고 선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안 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 27일 전에 규모에 맞는 노안 중심의 전국 노동자 대회를 제안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방법은 조합원들 교육하고 선전하고 홍보하고 지부별로 사업장별로 이 사업을 중심으로 잡아달라는 2020년 금속노조 사업계획 안에 분명히 세워내야 됩니다. 그 성과와 과정이 4.27 산업중환을 뛰어넘어서 우리 사회에 이제 가장 민주노총이 중심이고 특히 산재 부분에 있어서 건설과 금속 특히 조선업종을 중심으로 중대재해가 처집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지난 10월 달 사망자 명단을 봤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정확하게 50명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이 제주도 이민호군, 태안발전소의 김용군, 구의역의 김군과 같은 비정규직, 미조직 이주 노동자라는 점입니다. 정규직 노동자도 물론 다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포스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임금 인상, 단체협약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생명 중심의, 현장 중심의, 노동자 중심의 노안투쟁으로 만들어내야 될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한번 준비하기 위해서 11기 1년차 초반 사업계획을 준비한다고 바쁘겠지만 노안 동지들과 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직접 노안투쟁을 중심에 놓은 전국 노동자 대의를 민주노총에 제안하고 민주노총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금속만이라도 의미 있는 전국 노동자 대의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조합원들이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자본주의 재벌의 문제를 인식해야만 이것이 내 문제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조합원 골간으로 노안투쟁을 잡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계획이라는 점을 18만 조합원 동지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가지 공통 질문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구조조정 투쟁에 앞장서겠다. 산별교섭의 한계에 대한 문제, 재벌투쟁, 조직 확대 사업 등으로서 헤쳐나가겠다.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는 노동 중심의 선거 필요하고 정책 지원 등 노동조합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안전에 대한 문제는 어쨌든 노동조합 중심 사업이 돼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노동 안전 관련 전국 노동자 대회 개최까지 많은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찌됐든 꼭 두 분 다 당선이 돼서 방금 하신 말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상호 토론하는 진행 방식입니다. 먼저 한 후보 측에서 2분 내로 질문을 하시면은 상대 후보 측은 2분 이내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반론과 재반론 또한 각 2분 이내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 진행하시고 최초 질문자 측에서 답변자를 지정을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김호규 후보 측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식 위원장 후보님께
약간 다른 측면도 있는데 이런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노사 공동이라는 표현을 또 그게 한계가 있고 다소 재벌 봐주기 아니냐, 면피용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데 그 앞에 주어가 있었습니다. 산별임금 체계 마련을 위한 노사 공동이가 애초에 대대에서 결정된 문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질문의 핵심은 이양식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산별임금 체계의 구체적인 생각이나 계획 편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교육원 이양식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 공동의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300여 체계를 위한 노사 공동의가 되었든 아니면 우리 지금 막혀 있는 교섭 관련해서 뚫기 위해서 되었든 노사 공동의가 산별의 중심을 하도 떠오른 만큼 노사 공동을 하기 위해서 뭐부터 줘야겠는가 저는 판단해 보고 싶습니다. 노사 공동의를 하려고 하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지부지에 단위사업장에 투쟁이 조직되어야 합니다. 그 투쟁은 교섭의 중심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교섭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 투쟁을 배치하고 그 투쟁 속에서 투쟁의 골간을 가지고 노사공동의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노사공동이든 단체 교섭이든 이것을 하려고 하면 현장에 기반된 내용과 이것을 통해서 전체 문제를 확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노사공동회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사공동회를 폄하하거나 다르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산별임금 체계 관련해서 체계를 만들고 노사공동회를 통해서 전체 문제를 해소하려는 의도는 알겠으나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투쟁이 빠져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사공동회 관련해서 적어도 노사공동회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임금 체계를 만드는 과정까지 전체가 투쟁이 전제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호규 후보 쪽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정확하게 제가 전달을 못 드렸는데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재반론하시면 좋겠는데요. 노사 공동의 문제가 아니라 산별 임금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질문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고민을 해왔고 또 준비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이라는 게 업종별로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업종별 특식에 맞는 특히 예를 들어서 조선,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 그다음에 제조 서비스 다양한 영역에 있는 임금 체계를 어쨌든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난 10기 때 그동안 7, 8, 9에서 안 했던 단체협약위원회도 가동하면서 또 몇천만 원 들여서 단체협약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어서 실제 임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고민.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있는 동일노동, 동일가치, 임금에 대해서 그것을 철학적으로 기본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는 계획을 준비해야 될 단계인데 저는 업종별로 준비가 차분히 돼야 되고 그 핵심의 문제에 있어서는 업종의 특징에 맞는 숙련 문제를 중심에 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되는 사실 근속에 관한 거나 지역에 관한 것까지. 왜냐하면 업종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로 산별임금 체계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만들어야 실제 임금 요구안을 포함한 임금 체계 논의도 가질 수 있다. 흔히 임금 체계 논의를 상여금, 통상임금 하는 거 이것만 생각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몇 년이 걸리더라도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 15년 이상 걸렸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외국 산별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원하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임금 체계를 준비해야 됩니다. 투쟁은 기본이죠. 투쟁을 하기 위한 요구안을 만들어야 될 시점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될 상황이라는 게 저희들 생각인데 아까 질문에 노사 공동회와 또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그 질문을 정확하게 드리면서 제 의견도 좀 드려봤습니다. 예. 예, 이양식 후보님 재반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산별임금 체계 관련해서 방금 말씀 들었습니다. 산별교섭도 지금 중앙교섭, 지혜집중교섭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된 업종별 교섭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별임금 체계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산별노조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정치 문제와 사회적 문제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산별임금 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완성사, 대기업, 그다음에 중소기업, 비정규직, 여기 비정규직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공들까지 다양한 임금의 문제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장께서는 2년 동안 이걸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이 준비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토론과 이것이 준비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9년도 단체교섭에서 임금 요구안 관련해서 대단히 문제가 제기됐던 것은 하우 상방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과연 현재 우리의 기업별 노조와 지역별 노조, 그다음에 비정규직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체 문제에 있어서 가능한 사회적 문제인 건가라는 판단이 현장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 사회적 문제를 바꾸지 않고서는 임금 체계를 바꾸는 것은 물론 잘 준비하고 만들어가면 가능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불가능한 사태입니다. 적어도 이 문제와 연동해서 전체 문제로 보지 않고 부분적으로 본다면 임금 체계를 수립하는 데 또한 이전의 문제로 되돌릴 수 있다는 판단이 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고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상호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이번 이양식 후보 측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석 부위원장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기에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별 임금 체계 마련을 위해서 금속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게 핵심 사업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속 공동위원회를 쟁취하지 않으면 임단협을 타결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 있었고 식기 1년차 사업의 주요한 평가에도 노사공동위원회를 기존 중앙교섭 사업장에서도 기존 중앙교섭 사업장에서 43곳 추가해서 쟁취했고, 그러니까 중앙교섭 사업장 외에 43곳 추가해서 쟁취했고, 현대기아차에서도 노사공동위에 참여를 구두 확약을 받아서 2019년 투트랙으로 노사공동위를 운영할 최소한의 동력을 확보한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실제 조금 전에 산별임금 이야기하셨지만 산별임금 체계가 진짜 임금 체불이나 이렇게 되는 데는 임금 요구안이 정말로 오히려 박탈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회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와 연동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실제 핵심적으로 진행하신 노사공동위원회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그것에 성과가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답변해 주세요. 네, 노사공동위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하우상박 연대임금을 실현하고, 그리고 지금 돌파되지 못하고 있는 중앙교섭 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벌들, 대기업을 중앙교섭으로 끌어들이는 중간 가두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현대기아차 그룹에서는 양재동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양재동에서 노무관리뿐만 아니라 임단협 교섭까지 양재동에서 통제권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단사교섭이 왜곡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우리 금속노조가 그대로 방치한 채 무늬만 산별노조 내부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사공동위를 통해서 대기업, 재벌들이 이 중앙교섭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서 노사공동위에 참여시켜서 금속노조의 교섭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노사공동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에서 구두 합의를 통해서 이 부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기 사업을 통해서 이 구두 합의를 실질적인 실효적인 합의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제11기 금속노조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영세사업장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산별임금 체계의 문제, 그러니까 지불 능력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금속노조는 원하청 불공정 거래에 대한 단호한 척결 의지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운동을 함께 병행해 왔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 상박 연대임금이 그냥 좀 더 잘 사는 정규직의 시혜적인 그런 정책이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영세사업장과 대기업 사업장 노동자들이 함께 재벌을 대상으로 총자본을 대상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자는 그런 투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론하시기 전에 지금 시간이 지금 계속 오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버되고 있는 시간을 제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그 시간 내에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업원 이양식 후보 측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석 후보님께서도 노사공동위원회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신지는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잘 몰라서 좀 찾아봤습니다. 예, 지출을 주신 산별노조 발전 방향 연구 자료에 보면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5개월을 조직해도 노사공동위원회를 강제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 노사공동위원회가 아까 구두 합의로 포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벌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직도 이것 때문에 투쟁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는데 이것은 산별교섭을 돌파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었다라는 걸 분명하게 인정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연대 임금 전략 좋습니다. 그 대기업에서 임금 일부를 불공정 거래 또는 원하청 불공정 거래 이런 비용으로 이렇게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를 측정하는 건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경남 지부에 있으면서 체불임금 사업장 한 10년간 임금 동결하는 사업장을 경험했습니다. 여기는 상박, 하우 상박,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탈감을 주는 것입니다.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과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기하는 것은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변화, 정치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 이것을 함께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고, 이 전반적인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들이 주장하던 자본의 심장 재벌을 개혁하는 투쟁을 반드시 진행해야 이 부분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올리려고만 주장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비가 함께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투쟁 전략, 이 부분이 반드시 담보되지 않으면 임금 전략도 불가능하다라는 거고, 사회정치 전략을 여기에 덧붙여서 이거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10기 때 노사공동위원회는 이 부분을 보완하지 않으면 사실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지 않느냐, 그런 제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일번 김호규 후보 측 재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지적하지 않았는데 제가 하게 된 거지. 끝난 건가요? 네네, 이거는 끝난 거 아닌가요? 반론 재반론 제가 답변을 예 하시면 됩니다. 네. 아니면은 아닙니다. 이번 후보 측에서 아닙니다. 지정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 하십시오. 예, 하십시오. 두 개 문제가 좀 혼재되어 있는데요. 하우상박 개념은 분명히 미진하고 부족하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출발은 이걸로 다 완성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연대임금 정책에 대한 조합원들의 연대성을 얼마나 높여내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지적하신 노사 공동위 자체가 재벌 체제를 돌파하기보다는 오히려 면피를 준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일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은 오히려 교두보 역할,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노사공동회가 다 완벽한 제도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정책실 중심으로 현대자동차 대표격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노무팀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솔직한 진솔한 얘기를 듣기도 하고 우리 측에서 주장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언제 본격적으로 교섭 체계를 갖추자는 것은 저는 그래도 11기 때 계획을 짜겠습니다. 노사공동회를 뛰어넘는 교섭 체계에 준하는 내용으로 책임 있게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또한 산별임금 체계를 중심으로 한 노사공동회인 만큼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단협실을 보강하는 문제라든지 단체협약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는 건지, 또 하나 그동안 좀 강조하지 못했는데요. 1년 동안 지금 자동차 산업 노사정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노사정위원회처럼 그런 게 아니라 정책 중심으로 특히 부품사의 본방 이선임 사무처장 후보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이후 예상되는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싸움은 기본이겠지만 그 싸움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와 판단을 만들기 위해서 노사 간에 돈을 내서 중소공장을 중심으로 한 부품사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갖추는 대로 책임 있게 한번 노사공동회를 내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게 노사공동회 취지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상호 토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의 후보님 고생하셨고요. 마지막 금일 11기 임원 후보 정책 토론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금 기호 1번 후보님 측에서 약 60초 정도 더 많이 썼습니다. 참고하시고 제가 감안하겠습니다. 자, 참석한 후보 모두 각 2분의 시간으로 마무리 발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호 1번 김용화 우리 수석 부위원장. 네? 지금 타임이 2타임 지나갔잖아요. 예, 그래서 각각 2번이 아니라 한 번 그렇죠. 한 번 2회를 예, 진행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진행 준비가 돼 있습니까? 두 분 다? 아니 뭐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시면 그게 아까 한 타임 끝났고 그다음 한 타임 그래서 각각 질문 하나 요렇게. 예, 그래서 아까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그걸 이해를 좀 잘 못하신 거. 어때 준비됐으면 동시에 준비됐으면 진행해도 됩니다. 동의가 되신다면. 저는 그냥 각각 1회에서 2번 하는 2회 하는 거로 정확히 선관위 일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하시죠. 예, 그럼 뭐 두 분 다 이해를 하신 걸로 하고 마지막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후보님들 참석한 후보 각 2분의 시간으로 마무리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호 1번 김용화 수석 부위원장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가장 강력했던 국가는 고구려였습니다. 고구려는 중국 대륙으로부터 엄청난 침략을 받았습니다. 고구려를 지키는 최전선에 요동의 5성이 있었습니다. 요동성, 금모성, 신성, 비사성, 안시성 등이 그것입니다. 중국이 요동성을, 수당이 요동성을 공격하면 금모성, 신성에서 나와 적의 배후를 쳤고 비사성이 바다의 물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안시성은 적의 보급로를 끊었습니다. 요동의 5성이 살아있을 때 고구려는 수당의 침략을 견뎌냈습니다. 요동의 5성이 무너졌을 때 철옹성이라는 평양성도 무너졌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 요동 5성이 우리 금속노조라고 생각합니다. 금속노조가 무너지면 민주노조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금속노조는 민주노조의 파수꾼입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 영세사업장과 대공장 노동자, 제조 생산 노동자와 제조 서비스 노동자, 우리 안에 이 모든 노동자들이 서로의 뒤를 책임져 줄 때 우리 금속노조는 우리 조합원들이 내 일을 지키며 내일을 꿈꾸는 그런 노동조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미력한 힘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기호위원 이선임 사무처장 후보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정말 어렵게 후보를 결심한 것은 우리 조합원들에 대한 미안함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입니다. 세계 경제 위기다 해서 정말이지 자본의 공격이 어마무시합니다. 자본의 공격에서 실제 지금 현재 방어 전선, 자본의 심장을 공격해서 방어 전선을 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지킬 수 없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일개 기업으로는 구조조정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엄청난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조합원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면에서는 자본과 힘있게 전선을 치고 투쟁하는 이 투쟁을 조직해야 되는 것과 함께, 또 하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금속이 이제는 전면적으로 벌여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우리 조합원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저는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을 지키지 못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들어볼까 해서 출마를 했고, 조합원들의 투쟁을 지금은 조직해야 될 시점이라는 생각을 너무나 절박하게 했기 때문에 또 출마를 했는데요. 조합원들 안다고 해서 다 실천에 나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넘치는 분노, 투쟁을 결심하고 거리로 나올 때까지는 사실은 상당히 많은 공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합원들을 투쟁의 주인 주체로, 삶의 주인 주체로 세우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겠습니다. 전체 조합원들의 다시금 집단의 지혜를 모아내는 과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말이지 승리하는 금속노조를 쓰고 싶고 우리 조합원들을 지키고 싶은 절박한 마음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동지들에게 금속노조를 바로 세우고 승리하는 금속노조를 바로 세우는데 함께해 주시라는 부탁 절절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기호 1번 김호규 위원장 후보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8만 조합원 동지 여러분, 10기에 이어 11기에 다시 한번 출마한 기호 1번 김호규입니다. 내년이면 금속노조가 2001년 창립된 이후 20주년을 맞이합니다. 20살 청년의 기백으로 다시 한번 안정적인 지도력으로 조합원의 변화된 희망과 미래를 만들어내기 위해, 또 조합원의 고용 안정과 생존권을 지켜내는 일에 소홀함이 없이 챙겨내겠습니다. 10기 동안 제가 가장 중점으로 했었던 것은 대공장보다는 백인 이하 중소사업장을 찾아다니며 간담회 든 교육을 했던 기억이 가장 큽니다. 또한 어렵게 결정한 판매연대 조합원들이 몇 개월 전 간부 수련회에 갔었습니다. 그 동지들이 눈물겹게 얘기하는 사연들도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이후 자동차 판매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금속노조가 간과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 그동안 갈구했던 노동조합 가입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들어왔구나 하는 편안함, 이제 금속노조가 이런 중소, 영세, 비정규직 여성 동지들의 희망으로 자리 잡아야 돼. 또한 대공장들을 더욱더 금속노조 중심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위원장이 열의를 더하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날도 5개 지부장들 직접 불러서 하반기 노동법 계약 투쟁에 다시 한번 결의도 모았습니다. 이제 금속노조는 20살의 청년의 기백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는 금속노조를 18만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만들어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지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후보자 마지막 발언으로 기호 2번 이양식 위원장 후보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쟁이 전략이다. 승리하는 금속노조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지난 기간 우리는 15만 금속을 만들었고 18만 금속 체제에서 투쟁을 준비하고 교섭을 해왔습니다. 금속노조 하면 가슴이 떨리고 금속 깃발을 보면 단결과 승리를 예감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사업장이 무너지고 해고당하고 구속당할 때 금속노조는 우리의 조직으로서 우리와 함께 현장을 지켜왔고 조직을 지켜왔습니다. 이것이 금속노조 18만의 힘이었고 투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금속은 그러한 역할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20년, 20만 금속노조 시대가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투쟁과 교섭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회, 모든 것이 변하고 있지만 금속노조, 민주노총은 변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조합원들은 투쟁과 교섭, 승리하는 금속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의 금속노조 체계는 여전히 기업별 노조의 한계와 작은 단위의 지혜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20만 금속 시대, 새로운 금속 시대가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속노조가 현장 조합원으로부터 기반하지 못하고 현장 조합원의 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이 금속노조가 세상을 바꾸는 투쟁으로 가려고 하면 정권과 자본의 잡채불 체제를 깨부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18만 조합원이 전체가 하나 되고 공동투쟁, 사회적 변화 투쟁을 만들어갈 때만이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이길 수 있습니다. 18만 금속노조가 승리하는 길에 저 이번 이양식 동료와 함께 투쟁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 정책 토론에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8만 금속노조 조합원 여러분, 금속노조 제11기 임원 후보를 모시고 정책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후보자들은 끝까지 깨끗한 선거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후보자들의 정책과 토론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토론회를 통해서 조합원들께서는 후보자를 좀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속노조 11기 임원 후보 정책 토론회를 마치면서 중앙선관위는 끝까지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행!